여러분, 시장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어제 하루에만 토탈 마켓캡에서 8.5%가 빠져나갔습니다. 날봉상에서 관측되는 시장 전체의 기초 체력의 붕괴입니다. 공포심이 극에 달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차트만 보면 이제 반등 나올 만한 그런 구간 아닌가? 우리가 새로 잡을 수 있었던 지지선, 지나간 25년 4월의 저점과 25년 11월의 저점, 이 두 가지를 이어낸 이 지지선을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자리들이 보입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아직은 아니다, 확인해야 할 것들이 남았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현명하게 매매하자 코인인사이트의 현우 트레이더 인사드립니다. 아직까지 극심한 하락세의 여파를 빠져나오지 못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기술적 반등 신호들은 여러 터져나오고 있지만 확인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죠. 먼저 이더리움 차트를 한번 살펴볼 건데, 지금 상승 다이버전스들은 발견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가 이더리움 차트상에서 1시간 봉을 이렇게 주시해 봅니다. 지금 자리 자체가 11월 21일에 잡을 수 있었던 이 핵심적인 오더 블록 기반 4시간 봉상에서 장악해줬던 이 음봉의 몸통만큼 충분한 거래량 또한 동반되었기 때문에 신뢰성 있는 이 오더 블록 구간, 이 구간의 중단선을 뒤덮주면서 지금 반등의 움직임이 나올 것도 같은 그런 착각이 들죠. 하지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거래량입니다. 도지 캔들이 출현하고 나서도 충분한 수준의 거래량이 동반되지 않는다. 추세 변곡을 생각해 볼 수 있고 4시간 봉상의 RSI 저점 또한 높아지고 있는 이런 식의 모습이 나와지고 있지만, 시장 기초 체력 자체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술적 반등을 기대하고 진입하기엔 너무나도 위험하다는 말씀 드리고 있는 것이죠. 거래량 없는 반등은 다시 고꾸라질 수밖에 없는 가짜 반등일 확률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단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채널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우리가 1월 22일의 저점과 1월 26일의 저점, 이 핵심적인 저점 두 포인트를 이어내고 그 다음 이 장대 양봉만큼의 되돌림으로 상승하면서 이런 식의 채널을 구성해 보았을 때, 지금 자리 자체가 채널의 하단과 오더 블럭이라는 겹근거를 가지는 반등 포인트로 보일 가능성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하지만 오늘 제가 이미 이 겹근거를 활용하면서 스터디 통해서 중단선 수복 실패했던 이 움직임 나왔던 10시에 21%의 추가적인 숏포지션까지 공략해본 바 아직까지 찐 반등을 외칠 수 있는 그런 구간은 아니라는 판단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이 1시간 봉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RSI의 핵심적인 저점권이 여기 이 자리 14.83을 찍어주고 나서 그 이후에 RSI는 분명히 20대로 올라오면서 훨씬 나아진 모습을 보여줍니다. RSI 자체가 올라왔다는 것은 매도 압력 자체는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매수하는 거래량 자체가 받쳐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RSI 다이버전스를 반등 신호로 활용할 수 없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자, 그렇다면 왜 거래량이 받쳐주지 않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시장의 공포 심리를 판단해줄 수 있는 지표가 테더 도미넌스입니다. 여러분, 거래량이 부재한 원인을 알아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죠. 지금 상황은 낮은 매수 압력과 높은 매도 성향이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하락 재개의 위험이 존재한다. 강한 물량 유입 없이는 지속 가능한 상승이 불가능하다. 어찌 보면 교과서 같은 말일 수도 있지만 지금 시점에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말이다. 낮은 매수 압력, 이 부분에 대한 해소가 없다면 우리는 반등에 대한 기대치를 접어야 하는 상황이 나오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있는 겁니다. 테더 도미넌스가 경고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테더 도미넌스 6.68%로 확인하고 들어오는 길인데, 여러분들도 보시는 것처럼 테더 도미넌스 6.686%입니다. 지금 시점에 가로선을 하나 넣어 보겠습니다. 날봉으로 전환해 봤을 때 여러분, 이 자리 보이십니까? 6.735% 찍은 이날 11월 21일입니다. 이때가 언제입니까? 비트코인 80.6 찍은 날보다 지금 시장은 더 많이 충격에 빠져 있다. 더 많은 공포에 압도되어 있다. 투자자들이 코인을 다 팔고 현금을 들고 관망하는 대기열이 사상 최고 수준이라는 뜻입니다. 물론 긍정적인 해석 또한 가능합니다. 우리가 테더 6.75% 여기를 기반으로 지난 8월에도 비트코인 역대급 저점을 찍어줬던 그 순간과 테더 도미넌스가 역대급 고점을 찍어줬던 이 두 순간이 겹치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도 역대급 저점일 것이다 라는 막연한 판단이 가능하지만, 이 막연한 판단에 반드시 근거와 살을 덧붙여야만이 우리가 제 슬로건처럼 현명하게 매매할 수 있다는 말씀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선취매로 저점 헌팅을 할 때가 아니라 반드시 확인 매매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죠. 돈 자체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확고한 저점권이든 어찌 됐든 간에 돈이 들어와야 이게 저점이라는 판단 자체가 가능하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왜 돈이 안 들어오고 있을까요?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지켜봐야 합니다. 지금 상황 자체가 대기자금,
테더 도미넌스 자체는 올라간 상황인데 비트코인에 대한 명확한 시그널이 없다. 그리고 토탈 코인 자체도 말라붙어 있는 상황이다라는 말씀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돈이 안 들어오고 있는 진짜 이유는 국채 금리입니다. 단순히 마이크로소프트가 12% 날아가고 나스닥이 충격을 받아서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AI 거품론 또한 한 가지의 문제가 될 수는 있겠지만 핵심적인 표면적인 이유가 아니라 본질적인 이유는 국채 금리에 있다는 겁니다. 돈의 값이라 이거죠. 여러분 지금 미 국채 30년물 우리가 US30Y라고 쳐보시면 이렇게 국채 금리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미 국채 30년물 차트인데 여러분들도 보시는 것처럼 4.9%에 육박합니다. 4시간 봉상으로 확인해 봤을 때 그 급상승 폭이 괄목할 만한 수준이라는 거죠. 미국 정부가 보증하는 국채가 가만히 앉아서 연 5% 가까운 그런 수익을 주는데 누가 리스크를 짊어지고 코인이나 주식을 사겠습니까? 이게 바로 자산시장이 무너지는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아니 현우야 그러면 이거 좆된 거 아니냐? 다시는 복구 안 되는 거 아니냐? 다행히도 여러분 국채 가격과 국채 금리는 반비례합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 국채 가격이 올라가면 국채 금리가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국채 금리가 높다라는 유인 요인을 기반으로 국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다면 다시 한번 국채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이런 선순환 구조는 완성이 되어 있는데 이 선순환 구조에 기름을 붓고 방해를 하고 있는 게 지금 시점에 트럼프와 파월의 충돌입니다. 트럼프는 파월을 향해서 요즘 말을 정말 막 하죠. 요즘 참 뒤 없이 굽니다. 트럼프가 파월 보고 멍청이라고 하면서 금리 동결을 비판하고 미국 금리가 세계에서 가장 낮아야 한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타국은 저렴한 ATM이라고 하면서 힘의 논리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금값이 폭등하고 미국 국채에 대한 수요 자체가 적기 때문에 미국 국채 금리가 폭등하는 이런 식의 악순환이 이 사람 하나 때문에 반복되고 있다는 거죠. 내 펜 한 번에 거액 들어온다. 무슨 얘기입니까? 관세. 아직까지 관세 이슈가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판결이 남았죠. 시장은 이 불확실성을 가장 싫어하기 때문에 이 불확실성이 증폭된 지금 상황, 당장 코인판의 반등을 지금 얘기하기에는 테더 도미넌스와 다이버전스 등 기술적인 요인을 기반으로 반등을 얘기하기엔 조금 이른 상황이다. 이런 매크로 이슈가 해소되기 직전까지는 우리가 반등을 얘기할 것이 아니라 반등의 가능성이 있는 구간에서 현물로 매집할 생각을 해야 된다. 저점권을 찾아 나서는 노력 정도는 해놔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있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지금은 정말 어중간한 자리라고 간주가 되고 있는 그런 구간입니다. 저점 갱신이 직전인 상황임에도 차트상에서 보여주고 있는 기술적인 지표들이 어중간한 자리로밖에 판단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무리하게 매매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구간에 대한 경고를 해드리고 오늘 최대한 기술적 분석에 집중해서 촬영 직전까지 213% 수익까지 만들어 드릴 수 있었는데 이런 식의 수익률보다 지금 당장 급한 건 시장 이슈들에 대한 체크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트럼프 다음 주 연준 의장 발표 이거 1월 30일 오늘 예정되어 있죠. 트럼프는 왜 파월 보고 자꾸 욕을 하느냐? 사실은 표면적인 이유는 금리 인하가 맞습니다. 하지만 트럼프가 원하는 건 연준의 입장에서 QE 양적 완화를 시행해서 국채를 모조리 사들여주는 트럼프의 불만이 이거죠. 불필요한 이자 비용으로 매년 수천억 달러를 낭비한다. 이거 해소를 위해서 양적 완화를 해달라는 입장이고 금리 인하는 표면적인 이유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적 완화를 할 인사가 뽑히는지 아닌지 그 부분에 대한 이슈 관측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 장세. 그런 상황 속에서도 불안정한 시장이기 때문에 변동폭이 강력한 모습은 보여주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어중간한 자리에선 지금 매매하면 안 된다라고 강조드리고 있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제가 차트 보면서 드는 생각들과 애매하지 않은 자리들 제 실시간 브리핑 룸 통해서 공유드리고 있고 지금 가장 중요한 매크로 이슈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뤄드리면서 이런 자료들 최대한 빨리 공유드리고 있는데 시청자 여러분들 저희 코인인사이트 구독해두시면 이런 양질의 정보들 최대한 빨리 받아가실 수 있게끔 저희가 매일 영상 제작하고 있고 영상보다 더 빠른 실시간 브리핑룸 통해서 이 정보들 받아가실 수 있게끔 브리핑룸 입장 링크까지 이렇게 남겨뒀으니까요. 다만 입장 전에 입장료 개념으로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제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지금 장은 또 어떤 이슈가 있고 데이터가 말하는 건 또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가 확인될 때마다 브리핑 드리고 있으니까 이런 식의 근거들 천천히 구경해 보시다가 이해가 되는 근거가 주어지셨을 때 그럴 때 작은 비중으로 테스트해보는 전략이 유효하다는 말씀 드리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분석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지금 찐반등의 조건은 국채금리에 대한 안정이 필요합니다. 더 나아가서 달러 인덱스에 대한 진정이 필요한데 이 두 부분은 기본적으로 매크로 이슈 그리고 트럼프가 주도하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기술적 분석상으로 테더 도미넌스가 최고점에 가깝다라는 정보값 하나 그리고 정말 확고한 구간들 기반으로 저점이 될 수 있는 구간들을 탐색해놓고 이 구간에서 잃지 않는 매매를 하기 위해서 현물 혹은 저을 레버리지 기반으로 매매할 생각을 해둬야 된다. 지금은 급하니까 돌아가야 되는 때다라고 강조드리고 있는 겁니다. 국채금리에 대한 하락 신호가 필요합니다.
이래야만이 토탈 코인 시장 자체의 체력이 돌아오면서 뛸 수 있는 그 체력이 생긴다. 지금 다리가 없는데 기어가기도 모자란 판국인데 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거래량 동반 여부를 점검하면서 반드시 매매하셔야 되고 선취매를 하실 때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죠. 다이버전스 따위는 지금의 매크로 이슈를 이겨낼 수 없습니다. 태도 도미넌스와 결합하고 가장 안전한 자리에서 매매하시길 권장드리면서 지금부터 차트 보면서 그런 자리들 찾아보겠습니다. 지금 시점에 이더리움 첫 번째로 시도할 수 있는 저점 구조물이 2623 라인인데 이 구간은 어떤 특성을 가지는가? 지금 우리가 11월 21일 최악의 하락세가 끝이 난 날에 대한 그 저점 구조물이 확고하게 잡혀있고 그 구간에 존재하고 있는 오더 블록 기반으로 약반등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 구간 내에서 꺾여 나온다고 하더라도 완충지대로 1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존재합니다. 지금 확인할 수 있는 2663부터 2754 이 구간을 저점권이라고 판단하셨다면 여기 이 자리를 스탑 로스로 걸고 대응하실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고 여기가 밀려난다면 저는 2400 라인까지 쳐다보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여러분들도 보시다시피 날봉상에서 마지막으로 확고하게 유동성 수입이 나왔던 자리가 여기 이 자리입니다. 25년 6월 그때 형성되었던 저점권 자체가 2111부터 2448 구간까지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 두신 채로 지금 이 단기 하락 채널의 하단선과 오더 블록이라는 두 가지 근거를 기반으로 반등분을 노려내면서 여기를 스탑로스로 설정하는 1차적인 정찰병 구간, 그게 아니라면 2차적으로 가장 확고한 2448까지의 구간까지 열어둔 채로 생각을 해 두셔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 핵심적인 지지선들이 모조리 박살나간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물대의 개념으로 반드시 접근해야 한다는 생각과 함께 이 구간 내에서 존재하고 있었던 매물대 덕분에 지금 이 자리 또한 유효한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는 기대가 가능한 상황, 이 매물대가 소멸하고 나서도 그 다음 구간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런 만큼 여기서 1차, 여기서 2차적으로 진입하실 생각 해두신 채로 지금은 돌아갈 때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더리움 브리핑을 요약해 보자면 지금 시점에 DXY 달러 인덱스와 US30Y, US10Y, 30년물, 10년물 금리 자체가 너무나도 강세인 상황입니다. 이 상황 자체를 깰려면 미국 국채의 수요 증가가 있어야만이 해소가 되는 상황입니다. 미국 국채의 수요가 증가하면 미국 국채의 가격이 오를 것이고 그렇게 됐을 때 금리 자체가 떨어지는 이런 구조가 완성되는 것인데 트럼프 이슈로 인해서 불가능하다는 거죠. 지금 왜 가격이 떨어지고 왜 금리가 올라가느냐? 트럼프가 그린란드 건드려서 미국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미국 국채를 팔아치우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지면서 금리가 급상승하고 있는 이 최악의 상황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정학적 리스크를 제외한다면 미국 국채는 사실 압도적인 이점을 가지죠. 미국이 보증하는 연간 4.9%의 수익을 내주는 최고의 상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금 자체가 미국 국채로 집중되고 있는 그런 경향성이 있다. 이 부분이 개선되기 전에는 테더 도미넌스나 다이버전스 등의 기술적 반등 지표를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저점권 가능성의 생각을 머릿속에 넣어둔 채로 최대한 보수적인 매매를 권장드리더라고 경고드리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더리움 저점권 가능성이 높은 구간이 어디 있느냐? 지금 시점에 2663부터 2754로 확인되고 있는 구간이 그나마 유일하게 지지선을 활용할 수 있는 구간입니다. 단기 하락 채널의 하단선이 겹치고 있는 구간이고 11월 21일 코인판의 몰락을 반등시켜줬던 그 기점, 그때 생성된 핵심 오더블록이 겹치고 있는 구간이며 조금 더 크게 봤을 때 25년 5월의 매물대가 집중되어 있는 그 구간 인근이기 때문에 이 구간 내에서 반등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구간이 밀려난다면 우리는 2111부터 2448까지 관측해야 된다는 관점 드리고 있는 것이죠. 이런 자리에서는 단기적으로 빠르게 치고 빠질 전략이 아니고서야 반드시 저 레버리지로 투자하셔야 된다. 여기 밀려나면 여기까지 열어야 되는데 이 간극이 얼마입니까, 여러분? 간극이 7% 8%입니다. 어제 빠진 그만큼이죠. 그런 만큼 이런 장에서 보수적으로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은 최대한 저 레버리지 활용하시면서 이 두 구간 집중해서 한번 관측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런 식의 분석 영상들 마음에 드셨다면 여러분 오늘 응원의 댓글 정말 많이 남겨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굿 한 글자만 남겨주셔도 저한테 정말 큰 도움이 되니까요. 제가 이더리움 3000 간다고 말씀드렸던 거 정말 죄송합니다. 최대한 더 정밀하게 분석해서 재미나에게 물어봐도 그 누가 들어도 탁월하고 논리적인 분석이라는 말 들을 수 있게끔 첨예하고 정밀하게 분석해서 더 좋은 결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코인인사이트 구독자 여러분들 모두 수익나는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